전기차 배터리 부분 세계 1위 LG화학이 9월 17일 분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LG의 새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죠.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분사 대상은 자동차, ESS 또 소형 전지사업부로 분할 방식은 기존 LG화학이 분할되는 배터리 신설 법인의 발행 주식수 총수 100%를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이고 17일 공정 공시에 따르면 신설되는 이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산이 10조 2,500억 원 정도, 또 존속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이 24조 7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직도를 살펴보면 LG화학의 전지사업부는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지난 2분기에 처음 1,55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제 밥벌이를 어느 정도 하니까 독립을 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참고로 옆에 파만농이라는 기업도 자식 기업이라고 적혀는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농업 관련 화학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매출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개발 비용으로 또 이익을 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독립법인이긴 하지만 농업 화학 관련 사업 부서 정도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LG화학 관련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화가 났습니다. 처음까지 등장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는 LG화학 배터리에 투자했는데 이걸 떼어내면 주주들은 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한 셈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손해는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게 되니 한번 막아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회사 측은 또 이렇게 분리를 해야지 기업 가치 성장에 유리하다, 떼어내야지 LG화학에도 다른 사업, 다른이 아니고 기존의 사업이 있죠. 기존 사업이었던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이런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삼자가 보면 LG화학이 어떻게 보면 자식이 크면 독립하는 게 자연의 이치가 아니냐, 자식이 독립한다고 해서 남이 되는 게 아니죠. 똑같이 자식이고 아들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이 문제가 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오늘 이해하고 살펴보는 게 오늘의 경제 지식 한 끼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기업이 신사업을 진행하는데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캥거루 다들 아시죠? 캥거루가 자식이 클 때까지 자식을 주머니에 넣어서 키웁니다. 캥거루처럼 어미 품에서 자식을 키우는 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미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적이나 또 물적 자원, 이런 걸 다 동원할 수가 있고 또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캥거루 전략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분사의 방법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이 주주죠. 분사라는 말은 주주의 주권, 주식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방식인데요. 인적 분할은 수평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주주들은 자연스럽게 신설회사의 주주도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수평적이란 게 내 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딸도 생기는, 신설회사도 내 거라고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주주들은 불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한다 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인적 분할 방식입니다. 주주 친화적이고 평화적이고 또 화목하니까 그렇죠. 실제로 LG화학도 이미 분사의 경험이 이전에 있습니다. 과거에 LG하우징 또 지금 상장되어 있는 LG생활건강을 분사를 했었죠. 이때 한 게 바로 인적 분할 방식입니다. 그럼 물적 분할 방식은 뭐냐? 수직적으로 신설회사가 기존 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 수직적이란 걸 쉽게 말하면 아까는 아들이 있었는데 딸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손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새끼에서 아이고 내 손주,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기존 주주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관계가 조금은 멀어졌죠. 좋은 건 가까이 두고 싶고 나쁜 건 멀리 두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 방식은 보통 실적이 나쁜 사업 부분을 떼어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사전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LG화학이 청원까지 등장한 이유가 감이 오시죠? 배터리 사업부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는 인적 분할하고 싶고 나쁜 거는 물적 분할하고 싶은데 좋은 걸 물적 분할해버리니까 주주들은 BTS 없는 빅히트에 비유하면서 아주 지금 막 열이 받는 거죠. 사측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가치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 100% 자회사인데 왜 그렇게 문제냐? 손주는 가족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반박은 하지만 분할의 목적이 자본 조달을 위해 한다 이런 식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 말은 결국 향후에 IPO를 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주를 매출을 하거나 또는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말이기 때문에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율 100%는 결국에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 가치도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주주들은 이 온전한 배터리 이익을 가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게 되니 답답해지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아주 궁금한 점이 이제 생길 겁니다. 왜 굳이 물적 분할을 했지? 인적 분할을 하면 되지. 과거에 LG하우징, LG생활건강도 인적 분할 해줬는데 왜 지금은 쿨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적 분할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나누면 나눌수록 지배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자, 최정점에 있는 모 회사, 주식회사 LG 입장에서는 LG화학을 지배하고 또 LG화학을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나누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자본 조달 과정에서 기존 LG화학의 지분율 33%로는 지배력에 크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LG화학의 분산은 결국 때가 온 것이고 물적 분할은 주주를 호구로 지배력 위험 때문에 물적 분할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굳이 분사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지금 백색 가전에서는 왕이지만 반도체도 없고 또 그렇다고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지금 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직 믿을 건 배터리인 상황입니다. 과장 없이도 지금 배터리에 목숨을 걸었다고 봐야 하는데 미래 유망 사업으로 지금 수익을 내기까지 LG는 만년적자 20년을 버텨냈습니다. 이제야 겨우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1위를 달성한 LG지만 이 1위를 계속 유지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존 1위였던 CATL은 이 중국 기업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수저 출신이죠. 파나소닉은 역사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 출신이고 또 테슬라의 끈끈한 파트너입니다. 삼성, SK 이 기업들도 반도체가 있는 어쩌면 금수저 기업이죠. 그런데 LG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급이 조금 떨어져.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LG도 연간 3조 원 이상 투자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 배터리 사업은 돈을 정말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가 늑대를 키울 순 없죠. 너 내 밑에서 일할 생각 없냐? 아이 늑대 새끼 어떻게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분산은 지금 결국에는 때가 온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LG화학의 분산은 결국 올 것이 온 것이고 물적 분할은 주주를 아주 약간 호구로 지배력 위험 때문에 물적 분할을 했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에 관한 지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매도해야 하나요?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조금 드리자면 증권사들은 호재다 이런 식으로 외쳤지만 최근에 LG화학을 200억을 매도했다고 하죠. 사전에 내부자 정보가 있었나 이런 의혹도 있지만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증권사들이 매도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물적 분할로 인한 단기적 흐름을 이용해서 매도를 한 것이지 사실 증권사의 발언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은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시장에서 여러가지 지주회사들의 가치평가법에서 볼 수가 있듯이 SK바이오팜이 대박을 쳤지만 SK지주사는 지분율만큼 시가총액을 제대로 반영을 못 받고 있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그 다른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시가총액 부분에서는 가치를 반영 못 받고 있죠. 여러 사업부가 섞여 있으면 핵심 사업에 관한 역량 집중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분리하게 되면 자본이나 또 의결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물론 아닐 수가 있지만 개도 잡종보다는 순종이 비슷.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에 관한 주주 지분 비율은 당연히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수십조, 수백조까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의 가치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다음 한 끼에 뵙겠습니다.